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언론에 비치는 윤석열과 이준석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아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준석 대표 지금은 말을 많이 줄였지만 오늘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일부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과 윤석열은 궁합이 안 맞는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권성동 의원, 이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과는 강릉 친구입니다. 이준석과 윤석열의 궁합이 맞아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윤석열 전 총장은 공개적으로 이준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말합니다. 자, 시사저널과 인터뷰한 윤석열의 발언들이 지금 화제입니다. 이준석에 대한 평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를 듬뿍 욕한 민주당 의원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리고 청와대의 사정기능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발언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의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왜? 지금 윤석열은 외면상 보면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뷰에는 여유가 묻어납니다.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지금 윤석열 캠페인은 상당히 많은 인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 경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윤석열을 공격하더라도 윤석열은 지금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의 생각, 이준석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준석은 역시 나이가 어려서인지 좀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많은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외의 발언입니다. 당대표로서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있다고 본다. 윤석열의 말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자, 오늘 공개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이준석 대표가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대표로서 경선과 관련한 부분은 모두 경선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정홍원 전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했다, 일임했다.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있다고 본다. 자, 이준석을 높게 평가했지만 사실은 당신은 좀 뒤로 빠져 정홍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윤석열과 이준석이 불편한 관계라고 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윤석열은 이준석이 없을 때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그때부터 사이가 벌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준석 쪽에서 윤석열의 입당 소식을 언론에 흘려서 땡겼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묘한 긴장관계가 유지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 측 인사가 이 대표로는 안 된다.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발칵뒤집혔습니다. 이준석도 윤석열한테는 함부로 못합니다. 다만 윤석열 캠프의 인사들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이 탄핵 발언했다고 완전히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본인이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 있지만 지금 윤석열은 이준석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국민의힘이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은 이런 갈등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을 이유가 없고 갈등한 적도 없다. 캠프에 사람이 많다 보니 각자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충분히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다. 누구 한 명이 말했다고 그게 캠프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제가 강하게 제재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갈등 요인이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홍준표 두 사람은 반대 입장이 완강합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은 우리 입장을 냈지만 선관위 결정에 따를 것이다.
결과가 불리해도 당의 결정에 따라야지 탈당하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뭐 이거 도입해도 윤석열 총장이 지금 페이스대로라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2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수는 있겠죠. 자, 유승민 전 의원 등 일각에서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윤석열과 가까운 사이로 경선률도 윤석열 전 총장에게 유리하게 몰아간다, 뭐 이렇게 의심하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앞뒤 안 맞는 주장을 붙여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유승민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생활을 하는 내내 그리고 퇴임 후에도 정홍원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없다. 검찰 대선배인 만큼 식사 한번 할 수 있었을 텐데 단 한 번도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다만 정치를 시작하고 주변에서 당의 원로들을 찾아뵙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해 순차적으로 뵙는 과정에서 만난 적은 있다. 저희 둘을 특별한 관계로 보는 것은 억지다. 더군다나 정홍원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모르지 않나, 이렇게 점잖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권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되면 거대 야당,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윤석열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낮에 국회의사당에서 제 욕을 듬뿍한 야당 정치인들을 조속히 청와대로 모셔 식사를 대접할 것이다. 저도 한 번씩 국회를 찾고 야당 당사, 민주당 당사도 방문해서 진정성 있는 소통 행보를 할 것이다. 문재인이 못하는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검찰 출신인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정치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윤석열의 발언이 재밌습니다. 일반 국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잘못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죄 지은 사람들은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처벌받을 겁니다. 잘못을 많이 한 사람들까지 봐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집권하면 청와대 내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이미 공언했다. 청와대의 사정기능 등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제 없어집니다. 끝났습니다. 아무튼 윤석열의 이 인터뷰를 읽고 있으면 상당히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물론 야권의 대통령 후보들이 윤석열을 그렇게 날카롭게 험악하게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